답은 AI 반도체. 또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범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토스 AI로 자궁부터 요람까지 정책적 수혜, 빛나는 저평가주. 네, 이 제목 안에 이 기업의 모든 게 지금 다 들어있는데요. 네, 비스토스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22년에 후반에 상장이 됐었고 소형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잘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AI 의료기기 기업이고요. 뭐 체온계, 유축기 등등 여러 가지를 생산하다가 좀 더 첨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아 신생아 대상 AI 의료 진단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소개해 주시고요.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비교군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일단은 동사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네. 당시에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삼성에 인수가 된 메디슨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셔서 관련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개발을 하셨고, 주요 타겟 시장은 이제 태아라든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큐베이터 그리고 황달 치료기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토스라는 이름은 생체 신호 토탈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바이오 시그널 토탈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영문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고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90%에 달하는 수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출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스토스의 구체적인 사업 분야, 매출 비중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제품 분야하고 상품 분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제품 분야는 다시 태아 및 신생아 부분 제품하고 그리고 가정용 제품 그리고 환자 감시 장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제품 부분이 86%를 차지하고요. 상품 부분은 이제 해외 기업들에서 이제 뭐 유축기 같은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요 살펴봐야지 되는 부분은 이제 제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태아 및 신생아 부분이 39% 정도로 인큐베이터 제품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 제품은 이제 황달 치료기라고 해서 미숙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얼굴이 좀 노랗게 변하는 그런 황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달을 치료하는 치료기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자 감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 바이탈 사인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환자 감시 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출생아 수와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다 우리 이런 출생 혹은 뭐 신생아 관련해서 첨단적인 의료기기들 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화두가 인구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 저출산이다, 네. 이런 것들인데요. 기업의 성장성 나오고 있을까요?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취임 2년차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네. 얼마 전에는 또 대응팀을 구축을 하고 또 저출산 수석이라고 해가지고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대책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많이들 찾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라든지 뭐 물티슈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면 뭐 기저귀가 더 많이 쓰이게 되겠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냐고 봤었을 때 아이들을 낳고 싶어 하는데 못 낳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런 미숙아라든지 조숙아에 대한 그런 지원 대책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비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큐베이터를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유축기라든지 뭐 황달 치료기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미숙아, 조숙아를 위한 그런 제품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그런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 지원 확대로 인한 네. 수혜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그 정부 차원에서 이번 정권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만든 게 있어요. 네.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이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 네. 예,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스토스 어떤 기술로 시장 속에서 또 차별화를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시장 규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짚어볼까요? 일단은 그 가장 큰 제품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세계 신생아 인큐베이터 시장이 2021년도 5.1억 달러에서 2028년도에는 8.5억 달러로 연평균 7.5%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인큐베이터 내 환자의 그런 생체 신호라든지 뭐 신생아의 성장 부진과 무호흡 같은 것들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탑재된 인큐베이터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신규로 이제 인큐베이터 공급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었을 때 뭐 전체적인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고성장의 그런 제품군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스토스라는 기업명 자체가 생체 신호 토탈 솔루션을 약자로 만들어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체 신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AI 기술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관련된 그런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 노스웨스턴 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교 의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의 그 초음파들을 이제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태아의 그런 뭐 어떤 그 건강 상태나 뭐 이 산모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과 이제 접목이 돼서 뭐 비스토스 같은 경우에도 그 연세대학교 의대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한 이후에 뭐 인큐베이터 안에서 뭐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 목소리를 전달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확인한다든가 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이제 AI가 가미가 된 그런 인큐베이터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지금 AI와 많은 부분 접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동사도 그런 차원의 뭐 제품들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AI 관련주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저출산 플러스 AI와 관련된 그런 주식이라고 뭐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구글도 나설 만큼 트렌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AI 기업이 있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스토스의 가정용 제품 역시도 고성장 중이라고요. 네, 이 가정용 제품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미국의 모티프라는 회사가 유축기로 상당히 유명한데 이 회사에다가 유축기를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황달 치료와 관련된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황달 치료기를 개발을 하게 됐고 이 황달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적외선 같은 그런 빛을 이용해 가지고 그 황달을 치료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뭐 유축기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확고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로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의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진단의 잠재력과 장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뭐 의사가 이렇게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AI로 체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의 어떤 그런 뭐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석 자료들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환자의 그런 맞춤형 진단들까지도 그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AI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비스토스가 다기능 AI 인큐베이터의 시제품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매출 전망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국제과제로 개발한 제품이고요. 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으로 그 생산 대수가 한 1,000대 정도 예상이 되고, 대당 인큐베이터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연간 5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간, 그럼 올해부터 네,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스토스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하면서 적정 주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과 관련된 회사들 가운데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고자 하면 비스토스가 저는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좀 소외돼서 시장에 좀 알려지지가 않아서 지금 주가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시가총액 500억 원은 좀 너무 많이 좀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이 400억 원 정도에 영업이익은 5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그 마시모라는 회사든지 뭐 CR 바드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뭐 PR 20배 이상의 그런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안했었을 때 500억 원 수준은 너무 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스토스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 말씀하신 500억 원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2%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장했을 당시에는 주가가 4,000원 선까지 고점을 찍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2022년 당시,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면서 하단 2,000원 선 아래에서 찍고 이제 2,000원 선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85%가 상승한 2,20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AI 관련주, 자궁부터 요람까지, 그러니까 신생아 제품부터 해서 환자 감시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요람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갖춘 수출 기업 비스토스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 TNA 너무 싼 밸류업 수혜주, 늘어나는 수요에 환율을 끼얹다. 제목 좋죠? 네. 국내에선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 기업이 만드는 그 아이템 자체도 좀 생소합니다. 레이더 디렉터라고 하더라고요. 레이더 디텍터. 레이더 네. 디텍터. 네네. 눈이 잘 안 보이는군요. 네네. 레이더 디텍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 미국 생활하시면서 큰 필요성을 느낀 아이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요? 네, 이 레이더 디텍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속을 이렇게 측정을 할 때 거의 고정식 카메라에서 그 과속을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카카오 맵이라든지 티맵 같은 것들을 켜놓고 운행을 하게 되면 뭐 몇 미터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속 카메라들이 고정식으로 있지가 않고 경찰들이 숨어서 이렇게 단속 카메라로 그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 처음 가게 돼서 나이아가라에 가는 길이었었는데 차들이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달려도 되겠다 싶어서 좀 달렸는데 다른 차들이 있으면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빨리 달리고 있구나 생각을 할 텐데 차들이 한 대도 없으니 제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좀 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달렸었던 속도가 이제 100마일을 넘었었는데요. 네. 100마일이 16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빨리 달린 거였죠. 그때 이제 경찰한테 걸려보고 여기 미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달리면은 큰일 나는구나. 하마터면 이제 법정에 출두할 정도의 수준이라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160km로 달리다가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그만큼 달리기 어렵지 네, 않나요? 어렵기도 하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달리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실수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과속에 크게 이제 한번 당한 다음에 바로 이 레이더 디텍터를 이제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코브라사의 제품이었었고 백금 TNA가 이 코브라사의 레이더 디텍터를 뭐 거의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그렇습니다. 경험과 또 이 기업의 발견이셨을 것 같아요. 백금 TNA 해외 수출 비중이 98%에 달하는
거의 순수 수출주입니다. 네. 주요 사업 분야 알아보면서 매출 비중도 짚어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레이더 디텍터라고 하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예. 국내 매출이 거의 없고요. 주된 매출처가 이제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부분은 말씀드린 그 레이더 디텍터, 이제는 R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TWR이라고 하는 이제 투웨이 라디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모토로라에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형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2024년도에 RD 부분이 30% 정도, 그리고 무전기 부분도 한 25% 정도, 블랙박스가 45% 정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동안 또 빠르게 실적을 보게 됩니다. 이 기업 네. 같은 경우는 비스토스보다는 좀 더 규모 있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스토스도 역시 실적 나오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제품들 주로 생산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네. RD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코브라사라든지 예. 아니면 에스코트 같은 회사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토로라사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일본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이 과도하게 있는 시장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뭐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금형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그런 케이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고 있는 그런 매출 비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템 자체도 좀 낯설지만 그 가운데서 블랙박스가 제일 익숙한데 네. 국내보다도 그것도 해외 쪽으로 네.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미중 갈등 덕을 봤다고 하던데요. 여기에 밸류업 수혜까지 있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화두가 뭐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에 대한 그런 밸류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아이템들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찾는 게 지금 시장에 상당히 큰 화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백금 TNA 같은 경우에도 이 레이더 디텍터 같은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가로 제공이 될 수 있는 제품이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관세가 좀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레이더 디텍터가 향후에는 이 스마트폰과 접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 교통 상황 안에서 체크될 수 있는 이 운전자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산 제품을 좀 꺼려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중국산 레이더 디텍터의 비중이 높은가요? 네, 기존에는 제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네. 그 코브라사라든지 에스코트 같은 회사들의 점유율들이 좀 낮았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회사들의 그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브라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 나스닥에 상장도 되었었는데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못 이겨서 좀 나스닥에서 퇴출이 된 그런 상황까지 몰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에는 이제 매출이 다시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백금 TNA가 대부분 OEM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의 그런 그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고가형의 그런 레이더 디텍터를 개발을 하는 회사거든요. 코브라사의 보편적인 제품이 한 150불대 정도에 책정이 된다고 하면 에스코트사의 제품은 이제 한 600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스코트사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금 필리핀 시장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회사가 중국 시장에 이제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런 그 제품들로 인해서 이제 요즘에 미중 갈등의 수혜를 볼 수가 없었을 텐데, 필리핀에 이제 생산 기지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필리핀 생산 기지를 2, 3년 전에 이제 상당히 그 코로나 시기에 리뉴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수율과 그리고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사 내에 입지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밸류업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낮은 PER과 PBR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수준이 이제 3배 언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PBR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PBR은 0.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올라와서 PBR도 좀 올라온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주가가 이제 한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PBR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글로벌 TWI 시장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장에 50% 점유한 기업과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고 하는데요. 진행 상황 어떤가요? 네, 이제 무전기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 세계 무전기 시장의 그 50%를 모토로라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전기를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골프장 가시면은 그 캐디님하고 그 관제 센터 그리고 그 다른 곳에 있는 캐디들하고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다 무전기로 이제 그 연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토로라사의 제품을 활용을 하고 있고 동사는 이제 그 모토로라사의 무전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백금 TNA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무전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무전기 시장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7월에는 유럽의 블랙박스 의무화 수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성장성도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 보급률이 한 80% 정도나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 없는 차량을 찾기가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 블랙박스의 탑재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차량이 2대가 있지만 2대 다 아직까지 블랙박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블랙박스 설치하는 업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정말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다들 안 다는 게 추세니까 안 다신 거잖아요. 안 달다기보다는요, 달아주는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그런 차량 대행사들, 차량 호출 서비스들 이런 데에서 이제 블랙박스를 자체적으로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급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블랙박스 시장이 많이 커지게 된 이유가 보험사에서 이제 블랙박스를 달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들 때문이었는데, 이제 유럽 시장서부터 올 하반기에 이제 블랙박스 설치가 이제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유럽 시장서부터 보급이 활성화되면 미국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보급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023년도에 블랙박스 시장이 42.5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238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블랙박스 시장이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블랙박스 우리는 다 달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기회도 사업 기회도 다 잡으시는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요. 진짜 이쪽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백금 TNA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적정 주가 좀 알아볼 텐데요. 백금이랑은 상관이 없는 기업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많이들 찾고 계신데, 백금 TNA야말로 정말로 저평가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PER이나 PBR 수준이 정말로 말이 안 되게 좀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아마도 이제 환율 효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지난해 1분기가 워낙에 또 좋았어서 약간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에 곱하기 4 정도를 했었을 때 이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블랙박스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의 블랙박스가 이제 일본향이라든지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된 그런 매출 비중 확대도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쪽에서 어떤 그 니치 마켓을 잘 공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전기, 블랙박스, 레이더 디텍터라는 속도를 감지하는 자동차 속도 감지하는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백금 TNA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 종목 3% 플러스 기록하면서 3,14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